아스피날이 드디어 경기를 합니다. 존스를 기다리다가 공백이 너무 길어져 버린 느낌인데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헤비급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헤비급의 신성 4명의 영상을 각자 제작한 적이 있죠. 그중 파블로비치는 아스피날에 비해 고점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 아스피날이 가장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선수, 또 희소성과 약간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추가해서 알메이다의 기대를 걸었지만 블레이즈에게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같은 대회에 볼코프와 경기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승자가 다음 컨텐더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공략할 요소가 있다, 아니면 배당차만큼은 아닐 것 같다 정도로 표현하지만, 이번 경기는 림백을 하다 턱에 걸리거나 휠킥 같은 큰 공격에 한 방에 가버리지 않는 이상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이터상으로나 스타일상으로나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래도 격투기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렸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으론 적어도 아스피날이 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만큼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위주로 최대한 스릴간의 입장에서 볼 텐데, 팬분들은 너무 화가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석과 상관없이 저도 MMA에 또 스릴간의 팬이기 때문에 그냥 더 강하고 잘 싸우는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피날은 현재 UFC에서 가장 짧은 경기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략 노출이 많지 않다는 강점과 적은 경기 수에도 강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날이 가장 마지막으로 컨벤셔널 태클을 통해 넘기기를 성공했던 경기는 2022년도에 있었던 볼코프전이죠. 첫 번째 체이크다운은 펀치가 교차했을 때 상체가 잡히면서 넘어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태클로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 2021년의 알롭스키전, 워낙 모든 경기를 짧게 끝냈기 때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적습니다. 즉 적어도 UFC 레벨에선 컨벤셔널 태클로 넘기는 능력이 어나더 레벨이라고 할 만큼 증명이 된 적이 아직 없다는 얘기이고, 또 블레이즈전에선 결국 언더훅을 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아스피날의 테이크다운 능력이 과대평가됐고 스릴간의 킥으로 거리를 계속 벌려줄 수만 있다면 멀리서 들어오는 태클은 스피박의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손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킥을 통해서 거리를 잘 벌려주고 펀치를 낼 때 상체가 붙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두 선수의 스타일상 서로에게 가장 비슷할 것 같은 경기 내용이 나왔던 상대는 아스피날에겐 볼코프가, 스릴간에겐 그나마 은가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은가누에게 스릴간은 스타일상 쉽지 않은 상대였고, 당시의 스릴간의 기세, 은가누의 몸 상태, UFC와의 관계 등의 이유에서 고전했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은가누가 거리 싸움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스릴간은 은가누와 필요 이상의 바디 컨택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쳤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공격이 미스났을 때 계속 웅크리다가 상체를 잡혔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게 은가누를 상대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은가누의 훅을 가드로 받아주며 버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 만큼 최대한 바디 쪽으로 펀치를 유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 정도까지 웅크리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스릴간의 안 좋은 습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존스전 프리뷰를 하면서 봤던 습관으로 스릴간은 뒷손 스트레이트를 던질 때 상체가 붙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점이 발이 붙어 있다는 점이죠. 퍼켈에서 옵션이 적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스릴간은 전진을 하면서 상대를 맞추기 위해 뒷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 발이 붙어서 뒷손을 던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스전에선 이런 식으로 뒷손을 던지다가 잡혔는데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붙는 것 자체가 이득이 될 게 없는 만큼 뒷손을 통해서 아스피날의 전진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킥과 사이드 스텝을 활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스릴간은 사이드스텝의 활용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헤비급에 어울리지 않게 중심을 아주 위에 놓으면서 상대의 정면에 서주지 않고 킥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신체 조건 자체로만 보았을 땐 헤비급에서는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푸더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싸움이 좋은 선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리듬을 상대가 끊어주지 못했을 경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편안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릴간이 가장 자신있어 했던 경기는 투이바사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이바사전을 보면 앞발, 뒷발을 할 것 없이 바디에 좋은 킥들을 계속 집어넣었고, 뒤로 빠지면서 잽으로 투이바사의 전진을 저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린다 싶으면 상단, 중단, 하단을 섞는 아주 좋은 공격의 배합을 통해 옥타곤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리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투이바사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피박과의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스릴간보다 신장이 작고 킥이
킥에 같이 킥으로 받아줄 능력이 없거나 케이지 커팅이 좋지 않은 선수는 웬만하면 스릴간을 지치게 하기도 어렵고 킥게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드가 빠르지 않음에도 볼코프가 괜찮은 상성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볼코프만큼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찾아보기는 헤비급에서도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스피날과 같은 경우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거리를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인앤아웃이 강점인,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직선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보통 원투 스트레이트가 깔끔한 경우가 많고, 스릴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스피날의 압박에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려서 정면으로 서주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태클 때문이죠. 아스피날은 아주 이성적인 선수여서 크게 무리한다 싶으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바로 붙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적다 해도 태클이 일단 아주 빠르고 셋업을 많이 깔아두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원투로 먼저 상체에 신경을 쓰게 해놓고 나서 레벨 체인지를 하는 타이밍은 아주 좋기 때문에 킥으로 쉽게 압박할 타이밍을 내주지 않는 것, 사이드 스텝을 적절하게 활용해 빠지는 것이 큰 숙제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처럼 중심을 위에 놓기보단 태클 디펜스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발을 붙여줄 것 같은데, 아스피날은 상대의 러쉬에 림백으로 빠져주는 습관이 있는 만큼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너무 안전한 경기 운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원투로 밀고 적절하게 킥을 섞어주면서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토스전에선 킥으로 컨비네이션을 끝내는 스릴간의 이런 움직임들은 괜찮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킥을 섞지 않으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스피날의 체크에 걸릴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컨비네이션을 마무리하고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릴간은 특이하게 정면에 서서 위아래로 앞손 싸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발로 상대의 앞발을 가볍게 툭 차준 후에 앞손, 정확히 말하자면 손목 쪽을 잡고 돌면서 각을 아예 먹어버리는 앞손 컨트롤을 해주는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사이드로 빠진 후엔 거리가 맞다면 뒷손 스트레이트를 내거나, 거리가 맞지 않았을 경우 인사이드에선 바디킥을, 아웃사이드라면 레그킥을 내고 안전하게 돌아나가는데, 아마도 이게 스릴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스피날의 압박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킥거리에서 아스피날이 한 발짝 안으로 더 들어왔다면 앞손을 빨리 컨트롤해주고 돌아 나가야 한다는 얘기이죠. 또 바디가 스릴간이 공략해주기 가장 좋은 부위일 것 같은데, 당연히 킥캐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바디로 킥을 계속 내주면서 거리를 유지한다면 태클 방어는 나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릴간의 가능성 세 번째는 경기 텀과 마인드셋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최근에 경기를 자주 치르진 않았지만 아스피날은 이미 1년이 넘었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초반에 평상시보다 페이스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만약 경기 초반에 탐색을 하다가 킥 때문에 거리를 잡기 까다롭다 느낀 아스피날이 러쉬로 과감하게 들어온다면 바로 떨어질 것을 염두해서 과감하게 바디에 니킥을 시도하고 밀어주는 대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넘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스릴간은 이런 공격을 자주 내는 편이기도 하죠. 또 경기에 임하는 자세도 아스피날은 패배한다면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압감은 아스피날 쪽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릴간의 가능성이고, 이제 단점과 아스피날을 봐야 할 텐데, 스릴간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이죠. 스릴간처럼 중심이 높고 스텝에 많이 치중한 선수들은 라운드가 지나가고 지칠수록 효율과 위험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스피날이 넘기지 않고 붙어주기만 해도 3라운드부터는 경기의 흐름이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런 경기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릴간의 격투 지능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격 센스만큼은 진짜 좋은 편이죠.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빠지면서 공간을 보는 능력과 앞손을 통해서 하는 거리 조절은 헤비급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센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한 격투 지능 그 자체는 짧게 스페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니바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볼코프전에선 초크와 니바 시도로 셀프로 내려가는 장면도 있었고, 이상한 더블렉 시도에 깔리는 장면, 맨날 시도는 하는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는 키무라, 이렇게 이상한 걸 하다가 손해보는 장면이 많죠. 또 조금 전에 중압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릴간은 투쟁심이 조금 모자라고 경기를 즐기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애들이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죠. 투이바사전에서 다운당하는 장면은 직전에 혼자 까불다가 집중을 못하고 펀치에 걸리기도 했고, 은간우전도 포인트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 히룩을 잡고 2분씩이나 버티고 앉았습니다. 게다가 하위에서 다리 그립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 락을 노리는 좀 의문스러운 모습들까지. 은간우의 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한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다시 아스피날을 보면 블레이즈전에서 블레이즈의 대처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날의 뒷손을 경기에서 자신이 투를 먼저 빠르게 내고 아예 깊게 숙여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스피날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번 경기 역시 속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아서 아스피날의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인앤아웃 페인트가 특히나 잘 먹힐 것 같기도 합니다. 페인트 때문에 백스텝을 계속 밟다가 3라운드쯤에 지쳐서 간에 발이 붓기 시작한다면 아스피날의 컨비네이션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아스피날이 타격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데 알롭스키나 파블로비치전에서 나온 것처럼 아스피날은 가끔 무리하게 들어가다 펀치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신 스릴가는 한 방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또 반대로 아스피날도 들어오는 상대에게 림백으로 빠지며 체크를 통해 받아주는 능력이 좋지만 스릴간이 무리한 러쉬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아스피날이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스릴간이 최초의 프랑스 챔피언으로서 모든 영광을 존스에게 돌릴 수 있을지 UFC 321의 메인카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